도대체 우리 나비 씨가 어떻게 한국까지 날아오게 되셨는지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인 나비 니마존의 꿈을 향한 도전일지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역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나는 의사가 될 거야라는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으셨다고요. 네, 전 5살 때부터 그래요? 벌써 의사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5살 때부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한번 이란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노숙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마음이 되게 아프고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 도와드릴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제가 최대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면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저 의사 돼야겠다 해서. 그래요. 아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의사를 꿈꾸지만 중간에 공부를 못하게 되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나비 씨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의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저 원래 아예 미국에서 흉부외과 쪽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서 하는 거랑 비교하면은 그 의대 예과 과정까지 예과 과정까지 맞죠.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끝까지 하기 전에 제가 좀 다른 의학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럼 생각해서 학부에서는 뭘 전공하신 저 거예요? 원래 생물학하고 동양학. 동양학도? 동양학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었던 그래요. 얘기예요. 아유 근데 그냥 보통 학교가 아니라 그 뉴욕대 네. 명문대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줄곧 공부를 제법 잘하셨네. 꽤 엄청 많이. 잘하신 거죠? 뭐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는 말을 좀 할 수 있어요. 앞서 뭐 잠시 이란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란 출생이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네네. 네. 그러면 가족 중에도 의사분이 계시나요? 저희 동생도. 아유 남매가 그러면 의사 꿈이 있었네. 근데 궁금해요. 그렇게 의사의 꿈을 꾸시다가 생물학 전공을 하셨는데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도 네. 그럼 네.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것도 미국에서. 생각이 바뀌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원래 흉부외과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니어 인턴 과정으로 뭐 여러 가지 병원 들어가서 수술하는 장면을 많이 관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많은 그 사례 중에 제일 마음이 걸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 제가 약간 저한테 그거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약간 좀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으면 환자가 살아야 할 거 아닌가. 그 바이틀 같은 거 말고 너무 몸을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게 많아서 뭐 혈압이나 이렇게, 맥박이나 그죠. 생체 신호 외에 그 외에는 약간 지금 몸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되는지 잘 고려하지 않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완전히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좀 더 시선을 넓히는 다른 뭔가에 좀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아픈 부위는 원인을 발견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왜 이분이 생명을 잃으실까를 생각하다 보니 도대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이제 한의학을 접하게 됐어요. 근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왜 하필 한의학이었을까요? 제가 여러 한국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일단 한의학을 추천했고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아봤다가 한의학을 알아봤을 때는 뭔가 감이 좀 확 왔어요. 이거 제가 찾고 있는 해결법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몸 전체를 숲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눈으로, 그러니까 한 순간으로 눈에 들어오는 종류가 많아서 지금 약간 우리가 동물인 만큼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리적인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줄 아는 한의학은
제가 바랐던 그 해결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근데 대단하시다. 나비 씨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다. 뭐 야, 이 거시적이다 사람 뭐 이런 어디서 표현까지 다 하시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미국에 계실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오셨어요? 조금만요. 제가 그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통역학 전공까지 복수 네. 결정을 네, 했고 네. 그때는 한 1년 정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국말 공부하고. 반년 수업 듣고 한국으로 와서 그다음에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학원 다니다가 약간 좀 너무 일상생활을 안 쓰는 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대신에 제가 그냥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생물학 책 하나 있는데 네. 그 책도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제가 사서 비교하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거는 이 뜻이었구나. 한 사람은 공부머리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생물학 용어까지 전공 네. 한국어까지 따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저 맞아. 멀리 한국으로 갑자기 간다고 사실 우리 아들이 의사 한다고 어렸을 때 꿈꾸더니 흉부외과 의사 잘 가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다른 나라 가서 또 그 나라 전통의학을 공부한다고 그래. 하니까 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워. 그랬을 것 같아. 네, 처음에 또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서 아시는 게 별로 없어서 그때만 해도 그렇죠. 약간 좀 되게 위험한 나라 아닌가 생각 든 것도 있었고 뭐 북한하고 좀 자꾸 네 아무래도 대치 중이니까 또 바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직은 있죠. 휴전 중인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아쉬운 것은 한의학은 원래 그 세계적으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인데 굳이 그런 것까지 공부하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거 배우러 가냐. 네, 물론 오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그쵸, 수 그쵸,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약간 저 왜냐면 한의학만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 원래 한의학하고 현대학을 접목시켜서 보다 좀 시선이 넓은 그런 의학기를 하나 좀 제가 좀 처음부터 배우려고 그런 마음을 네, 처음부터 갖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냥 수술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수술을 할 때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럼 흉부외과 수술 들어가기 전에 진맥 한번 짚고 하고 싶었다는 아이 뭐 얘기잖아요. 그것도 수술하면서도 그렇죠. 약간 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맥을 짚을 때 이제 과학적인 기전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몸의 그 상황의 천신적인 그 상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지금 약간 말초까지 혈류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숫자로 보이는 생체 신호 외에 그쵸. 더 전반적인 직접적인. 정보. 좀 동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지식과 뭐 교육을 받고 그 현대의학하고 접목시켜서 하려고 설득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한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도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데. 네네. 실례지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건축 그 기술자이신데 건축적으로 그 어머니가 선생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셨겠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의사로 잘 그래 컸는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저라도 지금 우리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못 보낼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방법이 있거든요. 돈을 안 주는 거야. 그치.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같이 이제 돌아오겠지 하겠지. 제가 부모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예, 제가 저한테 아무 지원을 안 해주시면은 제가 금방 약간 좀 되게 힘든 걸 알게 돼서 금방 포기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처음에는 한국 들어왔을 때는 거의 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 그럼 처음부터 한 푼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네, 그 약간 본인이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 너무 좀 기분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면은 어떻게 지원하겠냐 약간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네, 납득이 안 이해할 되죠, 수 그죠. 없다. 그래서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고시원에서 3년간 사시면서 어머나.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고시원 생활을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저렴해서요. 텐데. 저렴해서. 제일 저렴해서 저렴해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일단 고시원은 최고죠. 생활비를 최소화해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심지어 처음에 그 장문 없는 방도 저렴했기 때문에 장문도 없는. 거기서 거의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가 제일 심했을 때 한 5만 원밖에 없는 게 있었고 한 달 동안. 네, 한 달에 쓸 돈이 5만 원밖에 없었던 게 그럼 있어요. 밥은 어떻게? 식비를 5만 원 안에서 해결했다고. 네, 어떻게든 좀 해야 했었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 고시원이 뭐 무료로 밥도 주고 그러는데. 가끔씩은 있었죠. 약간 그 고시원 주인이 그 밥을 해주실 때 좀 그나마 밥이랑 김치 좀 있었는데 없을 때도 있어서 그때 그냥 좀 아니 우리야 밥하고 김치 먹고 살지만 미국에서 오신 양반이 어떻게 밥하고 드시던 음식도 아니야. 처음 김치 먹어본 사람이었을 텐데 여기 와서. 그래서 좀 힘들었죠. 끼니를 걸을 때도 좀 있으셨겠네요. 있었죠. 아예 한 번은 제가 돈이 너무 안 들어와서 거의 일주일 정도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뭐 한 그 중에 한 3일 정도 뛰어서 밥이랑 김치가 나왔었는데 그나마 그거 먹으면 좀 버텼는데 약간 김치가 지겹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리할 수 있는지 다 해봤어요. 조리 방